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올해 KBS 광주총국은 2달에 한 번 광주와 전남 현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도합니다. 오늘은 정치와 사회 분야에 대한 결과를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지역민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첫 소식 박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응해야 한다가 54.3%로 절반을 넘었고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33.5%였습니다. 18살에서 29살 사이 68.9%, 30대 59.1% 등 젊은 층에서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답변이 특히 많았습니다. 장래 지도자 선호도도 물었습니다. 36.4%가 이재명 대표를 꼽았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4.8%, 유승민 전 의원 3.2%, 홍준표 대구시장 2.2%, 한동훈 법무부 장관 1.4%, 안철수 의원 1.1%, 기타 7% 순이었습니다.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30.6%에 달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62.3%, 국민의힘 8.5%, 정의당 6.3%, 그 외 정당 1%, 없다 18.8%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선호도를 합한 수치가 민주당 지지율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두 전현직 당대표가 당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82.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8%로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광주 전남에서 얻은 득표율 11.9%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다른 인물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6.8%로 현재 지역구 의원의 재선을 바라는 응답 25.6%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되죠. 기부 의향을 물었더니 긍정 답변이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사회 분야 결과는 유승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낼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많이 있다 10.5, 어느 정도 있다 33.8, 별로 없다 25, 전혀 없다 20.8%로 긍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넘지 않았습니다. 20대 이하에서 기부 의향이 없다가 있다의 배가 넘을 정도로 젊은 층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기부 의사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 광주와 전남 시군구 중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지역 이름을 직접 답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자치구를 포함해 광주 지역 선호도가 32%, 전남이 36%였습니다. 전남 지역만 살펴보면 순천이 8.3%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담양과 나주, 여수, 목포가 뒤를 이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전남 동부권에서 순천 선호도가 23%로 높게 나왔습니다. 나이대별로는 젊은 층에서는 광주, 50대 이상에서는 전남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60대 이상은 현 거주지 선호가 강했습니다. 고등학교 선호도를 특목고와 특성화고, 일반고 세부 유형별로 물었습니다. 광주 지역은 특목고와 일반 공립고가 19%대로 비슷했고 특성화고와 일반 사립고 순이었습니다. 전남 지역은 일반 공립고가 22.7%, 특목고가 18.5%, 특성화고 16.4% 순이었습니다. 자율고를 포함한 일반고만 두고 보면 전남에서는 공립고 선호도가 뚜렷한 반면 광주 지역은 공립과 사립 간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7일과 28일 광주와 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1,611명이 답해 응답률은 13.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고향인 광주 북구에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구는 제이홉이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기부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날인 그제 해남 출신의 민주당 박광원 의원 등 10명이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기부금 모금을 허용한 제도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뜨뜻미지근합니다. 전국 평균보다 20도나 낮다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개인과 기업들의 기부가 위축된 걸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보호아동 40여 명의 양육과 자립을 담당하는 시설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지만 난방비 같은 공공요금을 내기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은 큰 보탬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3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생활관 온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공모 사업이라든지 지적 기탁금들로 시설들이 일반 가정 아이들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지난해 연말연시 모금 캠페인으로 지원받은 광주 취약계층은 7천여 명, 기관은 2천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 걱정입니다. 현재 광주의 사랑의 온도탑은 70도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15도를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광주는 63.6도로 전국 평균 온도 87.1도보다 20도 이상 낮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상승,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기업들과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부 문화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금 마감까지 한 달.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작지만 소중한 참여들이 모인다면 100도 달성을 이룰 수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경찰청이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혐의로 중흥건설과 제일건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중흥건설과 제일건설을 업무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계열사 대표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유령회사 등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벌떼 입찰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 10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전현직 이장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 등 지역 주민 800여 명에게 사과 3,500만 원어치를 선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낮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광주가 영하 2.8도, 담양과 곡성 등은 영하 8도 안팎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따뜻한 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부 남해안 지역은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예상되고요. 전남 서해안 지역은 오전 한때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장성 영하 7도, 담양 영하 6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화순이 3도로 쌀쌀하겠습니다. 고흥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 5도, 여수 6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4도, 강진과 해남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4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 회복하겠고요. 절기 소환인 금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들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